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 파트 마지막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발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복습하면서 얘기했던 이거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어제 얘기를 할 때 이거 세 개는 분리랑 압착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썼었냐면 내가 압착이랑 분리가 같이 있다라고 썼어.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양파의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체세포 분열 단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이 생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로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에 하루 정도 담궈둔다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고정 단계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정 단계가 필요했던 이유는 세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양파의 뿌리 조각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에는 세포가 몇 조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은 조직 하나에도 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백 개, 수천 개가 아파트 10층에서 20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현미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두는 거겠죠.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두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직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잘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2단계인데, 묽은 염산에 7분 동안 넣는데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온이나 너무 저온에서는 세포가 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맞은 온도 55도 60도 사이에서 물 중탕을 한 다음에 중류수로 씻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해리라고 불렀습니다. 해리 단계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에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라는 용액이 나오는데,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 양파 뿌리 조각에 있는 세포들의 핵을 염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단계의 제목 자체가 염색 단계이다 라고 넘어갔었고, 자,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분리랑 압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잘게 찢는 것을 얘기하고요. 압착이라고 하는 것은 눌러주는 걸 얘기합니다. 눌러가지고 얇게 펴주는 걸 우리가 압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리랑 압착이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랑 압착 중에 뭐가 더 먼저냐라고 따진다면은 이 해부침으로 잘게 찢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분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 압착이 나중에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뿌리 관찰 실험은 1단계 고정, 그 다음 해리, 염색, 분리, 압착으로 간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인데, 이 단원을 배우면 학습 목표, 수정란이 개체로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했고, 생식세포 분열은 2회가 일어나고, 다른 말로는 감수분열이라고도 한다.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의 수가 감한다.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라는 것을 하면은 우리는 수정란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나와 있죠.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 자, 동물의 짝짓기만 생각을 하는데, 짝짓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곤충이든 동물이든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 있죠, 꽃. 꽃에도 암술과 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암 역할, 그 다음에 이게 수의 역할. 그래서 얘네 둘도 어떻게 보면은 생식기관이에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술과 수술에 있는 꽃가루와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동물, 특히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자와 난자는 각각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다. 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염색체의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손의 염색체 수를 인간 같은 경우에는 46개라고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였죠. 만약에 감수 분열을 하지 않으면은 자손의 염색체 수가 계속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속 일정하지 않고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왜? 2분의 1이랑 2분의 1이 만났으니까 더하면은 1이 되죠. 완벽하게 체세포랑 염색체 수가 같게 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정란은 그림 5-4와 같이, 그림 5-4가 여기에 있는 사람의 발생 과정인데 얘와 같이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포수를 늘리고 조직과 기관이 발달하여 개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반복한대요.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였던 애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또 하면은 8개가 되겠죠. 8개가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256개가 되고 512개가 되고 1024개가 되고 2048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빠르게 세포 분열을 반복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의 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난할이라고 불러요. 난할은 체세포 분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공부를 할 때는 아기가 어른이 되는, 그러니까 몸이 커지면서 지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개체의 크기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는 거였는데 나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덩어리 자체는 어때요? 계속 똑같이 이 정도의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서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나날이 진행이 될 때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랑은 다르게 세포 수가 늘어나지만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공부를 할 때 분열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커지는 단계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각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거. 뒤로 넘겨볼게요. 자, 수정란이 나날을 거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세포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는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열 속도가 느려지면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점점 이제 아기로 점점 몸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반복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 기관계가 우리가 공부했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이윽고 이제 사람이라는 완벽한 100%의 인간을 만들게 된다. 기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란이 나날도 거치고 체세포 분열도 하면서 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에서 아기가 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활동으로 발생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밑에 이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다 풀어오기로 얘기했었죠. 제일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뭐 옆에 쬐끔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를 배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한번 가보면은 동물 대신 식물일 때는 기관계가 아니라 조직계라는 개념이 나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배운 건데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개체가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 배운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뒤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 프린트 6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다 적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이랑 나날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암수의 생식세포가 서로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이라고 나와있죠. 위에도 한번 썼지만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수정란이 된다.
수정란이 된다. 자, 정자의 유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죠? 이거 계속 얘기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23개. 난자의 유전자도 몇 개라고 했냐면 23개. 그럼 23개 더하기 23개, 23 더하기 23은 얼마예요? 46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 자, 각각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었던 얘네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수정란과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어떠하다? 서로 같다. 46개로 같다. 자, 인간은 다세포 동물이에요? 단세포 동물이에요? 다세포 동물이죠.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메바나 유글레나나 하는 그런 좀 진화가 덜 된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포 동물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첫 시작인 수정란이라는 것은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정란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에 아주 빠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또 틀렸죠? 이거 바꿔주세요.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합니다. 난할이라고 합니다. 자,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왜냐면 내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면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단,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 달랐던 점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의 수는 늘어나지만, 세포의 수는 1개에서 2개, 4개, 이제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바뀌지만, 각 세포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크기가 처음에는 요따만 했다가, 그 다음에 요따만 했다가, 요따만 했다가, 요따만 했다가, 점점 작아지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발생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정자의 핵이랑 난자의 핵이 결합해요. 핵 안에는 우리가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일반적인 체세포랑 같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 후에 난할이 시작되는데,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는 거였다는 거. 자, 난할이 진행이 되면서 세포의 수가 점점 늘어나지만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자,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조직이나 뭐가 만들어져요? 조직이 많아지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기관이 된다 그랬죠? 기관이 만들어져 개체가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또 말이 많아지니까. 자, 난할 이후의 과정, 난할 이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막 엄청 이전처럼 세포 분열을 엄청 빨리 해야 되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세포 분열 반복으로 세포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각 세포가 각자에게 알맞는 조직이나 기관이 됩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끝! 자,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의 수정란이 인간이 돼요. 이 과정에 우리가 발생이라고 부르는데, 발생을 하는 동안 우리는 초반에 난할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세포 하나에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인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을 크게 만들게 되는데, 여기 아기죠, 아기.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 몸이 커지는 것은 세포를 분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포 분열을 하는 건데, 내 몸이 세포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의 비가 늘어나야 우리는 세포 겉 표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자라가지고 노인이 되고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어른이 돼서 죽게 되면, 어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다 죽게 되면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멸종을 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수정란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인간이 다시 수정란이라는 자기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정란은 생식세포 두 개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체세포 분열을 가지고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체세포 분열만큼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수정란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2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수를 나누기 2를 한 2분의 1, 2만 들어있다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이름으로는 감수분열이라고 불렀고 감수분열은 총 2회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염색체의 수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2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딸세포의 수도 얘는 2개밖에 못 만드는데 얘는 4개를 만들게 된다.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또 다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얘가 난할과 체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고 이 개체가 자라면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얘가 또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생식세포가 필요하고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화를 하고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발생을 하고 인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체세포 분열을 하고 또 자식을 낳으려고 생식세포를 만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생식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고요. 클라이막스는 생식도 중요했지만은 약간 생물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죠. 이 유전이 진짜 재밌고 좋은데 안타깝게 이번 중간고사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숙제를 좀 해와야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어떤 반은 수요일까지 수업이 끝났을 거고 어떤 반은 목요일까지 수업이 끝났을 건데 이번 주 시간이 1시간 더 남아있어요. 그 시간에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제일 뒤쪽에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 풀이해 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럼 안녕. 끝.